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정보가 힘인 시대는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 많은 정보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나한테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힘인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찾아드리도록 오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께서 오늘 찾아주신다고 해요. 오랜만에 얼굴 뵙네요.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 반가워하실 네. 것 같은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자리 컨설턴트 김원식입니다. 오늘 꼭 독이 되지 않는 아주 훌륭한 정보들 많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독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독이라기보다는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뭐가 나한테 필요한지 몰라서 이제 독이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쏙쏙 오늘 좀 알찬 정보를 네.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 그래서 해주실 거예요? 만약에 저 MC님이 네. 지금 아나운서가 아니라 네. 취준생이다. 뭐 어떤 일자리 좀 되게 생각하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네. 싶으세요? 생각만 해도 약간 힘들어요. 우리 취준생분들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네. 전선에 같이 뛰어든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확 힘들어지네요. 어쨌든 취준생들 화이팅이고요. 어딜 가고 싶냐면 그래도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좀 안정성이 우선이 아닐까 싶거든요. 안정감. 네. 그래서 뭐 공무원도 물론 좋지만 공공기관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공공기관. 가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뭔가 네. 공무원 하면은 막 고시처럼 그렇죠. 막 머리 빡 싸매고 맞아요, 공부를 좀 맞아요. 해야 될 것 같고 좀 힘들 것 같은데 공공기관도 힘들긴 하지만. 공공기관도 네. 당연히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좀 안정적이고 그렇죠. 워라밸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직장으로 공공기관들 많이 좀 선택을 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제가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 사이트에 대해서 쫙 제가 또 조사를 해왔습니다.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공공기관, 사실 저희가 공공기관 하면 그냥 뭐 안정적, 뭐 워라밸, 뭐 공기업? 그렇죠. 뭐 이런 걸로만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정의부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공공기관의 정의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공공기관 말씀하신 것처럼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 안정감, 공무원과 뭔가 비슷한가 뭐 이런 것들인데 글쎄요. 일단은 나라에서 네. 공공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 아닙니까? 말 그대로. 거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진짜로. 그냥 공공기관을 풀이한 거예요. 네, 거의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네. 그래서 제가 좀 정의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부의 출연,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인해서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는 기관인데요. 네. 정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리후생이나 뭐 근로환경 등이 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취준생분들께서 탐내는 그런 이제 직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워라밸도 중요하고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자, 근데 공공기관도 종류가 좀 네. 여러 개가 있고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뭘까요? 맞습니다. 사실 공공기관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일단 먼저 공기업이라는 그렇죠. 것을 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공기업도 시장형 공기업과 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직원 정원이 이제 50인 이상이고 지체 이제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곳을 의미합니다. 네. 이 중 이제 시장형 공기업은요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오. 또 수입액 중 지체 수입액이 이제 85% 이상인 곳,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양한 곳들을 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곳이 이제 뭐뭐뭐뭐 공사자가 맞아요. 붙어 있는 네. 곳들, 뭐 가스 공사도 있고 네. 여러 개가 떠오르는데 뭐 공항 공사도 있고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대표적이죠. 준비를 네. 좀 하셨나요?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냥 모두가 다 네. 알고 계신 그 정도. 네. 일단 공사라고 붙어 네. 있는 곳들 많이 이제 공기업으로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뭐 한국서부발전, 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뭐 공사로 끝나거나 혹은 뭐 발전 뭐 이런 걸로 끝나거나 그렇죠. 하면은 대부분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공기업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공무원도 어렵고 대기업도 어렵지만 공공기관도 그만큼 굉장히 어려워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NCS 얘기를 또 안 할 네,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국가 직무 능력 뭔가 이렇게 표준화한 거잖아요. 네. 이걸 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두고 맞습니다. 있고요. 맞죠?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 NCS라는 게 이제 공통적으로 공기업 하면은 이제 모든 대부분의 이제 공기업에서 보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채용 트렌드가 조금 이제 실무 중심의 역량을 갖춘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서류, 필기, 면접 모두 지원자가 과연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지식을 뽐내거나 뭐 그런 학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해당 기업에 얼마나 좀 능력이 최적화되어 있고 업무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발전 가능성 그리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먼저 핵심 포인트로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 좋습니다. 뭐 공공기관 들어갈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채용 정보를 이제 잘 찾는 게 중요할 텐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나한테 꼭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게 요즘은 네, 힘이다라고 맞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공공기관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큰 곳에 대한 채용 정보는 좀 접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밖의 곳들은 맞아요. 조금 네.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저희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 홈페이지를 먼저 그렇죠. 이제 들어가 보잖아요. 네. 그런데 공기업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맞습니다. 과연 이 공기업이 나에게 맞는지 알려면은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공공기관 채용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잡알리오. 알리오. 일단 알리오. 예, 이름부터 뭔가 알려주겠다 이런 느낌. 파스타도 생각이 맞아요, 알리오. 뭔가 맛있는 정보가 또 가득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잡알리오라는 사이트 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요 사이트입니다. 네, 옆에 이제 태극마크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나라에서 만든 그런 사이트고요.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공공기관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잡알리오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이제 첫 화면 페이지처럼 이 사이트만 제대로 아시면 공공기관,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 딱 보시면 이제 공공기관 채용 정보 보이시죠? 가장 크게 있네요. 네,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굉장히 UI가 깔끔합니다. 맞아요. 가운데 여기 일단 클릭해. 채용 정보. 네, 라고 써 있죠. 네. 뭐 공공기관 채용 정보,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정보. 이제 정보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되어 있고요. 뭐 채용 정보 박람회. 뭐 가끔 이제 코엑스나 뭐 이제 AT 센터 이런 데서 진행하는 이제 박람회 정보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뭐 잡 알료 사이트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소개까지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구직자의 맞춤형 그런 이제 정보 제공 서비스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잡 알리오 네. 정말로 알리겠다. 여기서 정보를 다 찾아가셔라라는 맞아요. 의지가 뭔가 네네. 보이는 사이트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첫인상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음. 네, 굉장히 찾기 쉽게 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네. 공공기관 분류도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문득 궁금해지는 게 이 공공기관이 몇 개나 될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개수. 네, 네. 개수.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서.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어느 정도나 돼요? 일단 이게 네. 이게 이제 해마다 좀 지정이 되는 것들 달라서 네. 약간 해마다 조금씩 개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 정보에서 보면 2021년 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현황을 조금 네.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네. 공공기관 정보 여기 한번 탭을 저희가 들어가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쪽에 들어가시면 정보. 네.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정의를 여기서 이제 그쵸. 구체화시켜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같은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공기업 같은 경우도 뭐 시장형 공기업, 뭐 준시장형 공기업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 공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준정부기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슨 뭐 협회 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 있죠. 뭐 기금관리형, 뭐 준정부기관, 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해서 이렇게 다양한 공통 요건과 지정 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 까다로운 요건들을 모두 갖춘 이제 개수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법률에 따라서 2021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350개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군요. 네, 300개가 조금 넘는. 네. 정확하게는 이제 공기업이 36개. 생각보다 공기업이 적죠. 그러니까요. 네, 공기업이 한 10분의 1 정도 공공기관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준정부기관이 96개,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이 218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무슨 공사, 무슨 발전처럼 좀 큰 자산 네. 규모가 이제 2조 원 이상 되는 네. 그런 시장형 공기업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개수가 적고요.
정말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무슨 협회, 무슨 협회 이런 것들 다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합치면 모두 350개 정도의 그렇군요. 공공기관 현황을 저희가 아실 수가 있고요. 네.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기관명부터 나와 있잖아요. 네, 조금만 저희 내려가 볼게요. 처음 들어보는 공공기관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니까 네. 아니, 350개나 되니까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공기업이나 맞아요. 공공기관 외에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벌써부터 약간 좀 생소한 네. 기관명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전력처럼 네. 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네.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런 이제 공기업도 있는 반면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사단법인 남북 교류, 네, 뭐 이제 협력 지원 협회라든지 네. 뭐 에이펙 기후센터 이것처럼 좀 생소한 조금 낯선 그런 이제 공공기관들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곳에 들어가시면은 주무부처가 어딘지 그리고 어떤 기관인지 유형별로도 나와 있고 홈페이지까지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네요. 네, 이거 보시면서 내가 일단 이 이름이 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조금 친숙한 느낌이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 한번 홈페이지로 직접 그렇죠. 들어가셔서 이곳이 어떤 기관인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정보들 알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뭐 다 알려준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공기관 정보 말고 한번 저희가 채용 정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가운데 사실. 굉장히 크게 네, 있었던 네. 그곳으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해볼게요. 네. 이제 이동을 저희가 맨 왼쪽이죠. 공공기관 채용 정보로. 네. 공공기관 채용 정보 아무래도 공공기관 정보보다도 앞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일단 먼저 채용 정보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뭐 채용 분야별, 뭐 이제 근무지별. 뭐 이제 내가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근무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또 고용 형태가 뭐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뭐 혹은 인턴제인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공공기관마다 이제 원하는 학력 정보가 또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고졸 인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바로 공공기관에 가고 싶다 하면은 뭐 한 고졸을 눌러서 한번 이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뭐 대체 인력 유무나 뭐 다양한 정보들도 이곳에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서 보시면 세세하게 정보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맞춤형.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정보 망라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선택해서 들어가실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오늘 소개를 해주셔서가 아니라 실제로 첫 인상이 이런 사이트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일단 깔끔하게 정의가 돼 있고 들어가 보면 내가 맞춤으로 모든 정보를 다 찾아볼 수 있는 맞아요. 이런 형태, 복잡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일자리 한라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공공기관을 목표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뿐만 아니라 좀 더 자세한 방대한 정보, 꼭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보 사이트 오늘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년 고용 관련한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년 고용 응원 프로젝트 들어보셨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정부, 기업, 사용자 단체가 협업하여 직무 역량 강화, 일 경험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확산해 나가는 프로젝트인데요. 민간이 주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하고 정부는 참여자 모집, 후속 취업 알선, 고용 유지 등을 지원하며 지원 요건 충족 시 국민 취업 지원제도,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등 관련 사업을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8월 12일이죠. 삼양식품이 이 청년 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멤버십 가입을 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8월 12일 목요일 14시 삼양식품과 청년 고용 정책 협업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고용 응원 프로젝트 멤버십 기업 가입 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도전 컨셉이 고용노동부의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정책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청년 고용정책 홍보를 협업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불닭볶음면의 디자인을 변경하여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QR코드 등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정책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해당 제품은 약 350만 개가 생산되어 8월부터 전국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며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이벤트 및 정책 홍보 콘텐츠에도 활용될 예정이니까요. 혹시 마트나 편의점 가셔서 이 제품 만나시면 구입하셔서 QR코드 찍어보시면 어떨까요? 알찬 정보들이 가득할 겁니다. 네, 일자리 한라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잡 알리오 사이트 통해서 공공기관의 정보들, 특히나 채용 정보와 관련된 방대한 정보들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사이트 활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와 알아보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이 사이트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여기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라는 네. 것도 있는데 지금 박람회가 열리고 있나요? 여기 들어가면 뭘 볼 수 있어요? 일단 박람회라는 게 모든 네. 정보를 좀 오프라인이나 그렇죠. 모아놓은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코엑스라든지 뭐 다양한 좀 큰 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박람회 정보들을 네. 총 망라해 놓은 곳인데 지금 현재는 박람회가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는 박람회가 진행 중인 정보는 이제 없긴 한데 이전 온라인 박람회 정보들도 이곳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전 박람회를 보면서 이런 시기에 이런 규모로 이런 내용의 박람회가 열렸구나 네. 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확인 가능하시고요. 네. 또 채용 박람회장 가면은 그냥 부스 돌아다니면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선배와의 대화 혹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일하고 계신 분들과의 대화 이런 그렇죠. 좀 정보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다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제 블라인드 공개 모의 면접 네. 이라는 탭도 있는데 실제 공공기관 면접관이 실제와 같은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을 하고 피드백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전인가요? 아니면 실제와 같은 뭔가 연습 개념인가요? 연습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의 면접이기 때문에 네. 연습이지만 오. 실제 공공기관 면접관이 해줍니다. 네. 그리고 피드백까지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 프리패스죠. 와.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이자 되게 중요한 기회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가보기 네. 전에 그 분위기라든지 그럼요.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는 건 또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좋은 네. 기회네요. 오. 보시면은 이제 참여 기관들도 뭐 국립센터원이나 뭐 SR, 네. 코레일유통, 뭐 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이제 공공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이제 구직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공개 모임 면접 말고도 NCS 특별 강연도 있습니다. 한번 탭을 저희가 NCS 특별 강연 탭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NCS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맞아요. 많아서 네. 이런 강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NCS 특별 강연 한번 볼게요. 네, NCS 특별 강연 보시면은 이게 영상으로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네. 아래 살짝만 내려와 보시면은 이 NCS 관련한 강사진들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공공기관 취업 부문에서 굉장히 좀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강사분들이 이제 출연을 해서 NCS에 대한 정보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정말 되게 중요한 또 강연이 되지 않을까? 영상을 통해서 NCS에 대해서 또 네. 들어볼 수 있는 강연도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사이트 조금만 더 네. 살펴볼게요. 다시 그, 위로 한번 네. 올라가 볼까요? NCS 특별 강연 탭이 있었고 공공기관 그 옆에 채용 전략 특강 네. 탭 한번 또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공공기관하고 뭐 일반 대기업하고의 자소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좀 맞춤형으로 채용 전략을 세워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특강도 역시 이곳에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특강 개념이기 때문에 뭔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내가 상대하는 NCS나 내가 상대하는 자기소개서가 어떤 건지를 알고 접근을 하면 이게 굉장히 유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소서, 네. 특강. 또 그 네. 다음 또 탭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라인드 공개 모의 면접 말고 공공기관 모의 면접이란 탭도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네. 차이가 있을까요? 블라인드 공개 모의 면접과?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네. 모의 토론 면접에 대한 특강인 거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내가 뭔가 모의 면접을 네. 해보는 개념도 있지만 네. 약간 토론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블라인드 면접 같은 경우 면접관이 이제 블라인드로 그렇죠. 진행을 하는 거라면 토론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구직자 간의 그런 좀
면접 이런 대비도 아니 토론 면접이 생각보다 진짜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네. 그냥 우리가 실제로 사석에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시험 형식으로 토론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맞아요. 불쑥불쑥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 모의 토론 면접들도 네. 준비가 돼 있고요. 또 뭐가 그다음에 있나요? 저는 사실 네. 요거 되게 강조드리고 싶은 탭이 네. 하나 있는데요. 네.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려 볼게요. 공공기관 취업 성공 이야기. 취업에 성공한 그리고 또 후기군요. 네, 선배들의 아. 이야기. 이거 한번 또 탭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곳에 들어가시면은 실제로 공공기관 이제 수기 공모전을 진행을 했어요. 취업 성공 이야기를. 그래서 분야별 최우수 수상자들의 취업 준비 과정과 성공 이야기를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면접관이나 혹은 선배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바로 앞서서 이 시험을 준비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철도공사의 고졸 채용, 뭐 한국법제연구원의 장애인 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블라인드 및 직무능력 중심 채용 등등 뭐 지역 인재 채용도 있고요. 다양하네요. 다양한 네. 유형별로 이제 영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곳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저는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이런 공모전까지 진행했다라는 게. 이런 부분을 보면 들어보면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준비를 했구나. 나도 이런 방향으로 좀 맞아요.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 잡알리오 오늘 꼼꼼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당부의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요새 주변에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하게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이직으로. 이직으로 오. 조금 더 안정된 삶, 조금 더 좀 워라밸이 강조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이직을 공공기관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한테 가끔 물어보세요. 네. 공공기관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대기업, 공공기관 다르다라는 건 알지만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정보를 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맹렬하게 네. 조사를 했고 밤새 연구를 한 결과 이 홈페이지를 제가 찾아냈고 진짜 맨날 며칠을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이 홈페이지 하나만 들어가시면 정말 공공기관 준비는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공공기관 준비를 좀 목표로 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 있으면 이 잡알리오 홈페이지 꼭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원하는 그런 공공기관 정보 반드시 얻으실 수 있고 그 길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꼭 원하는 공공기관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자신합니다. 공공기관이 구인을 할 때도 여기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최신 정보를 좀 맞습니다.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정보화 시대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 시대다 보니까 정보가 산발적으로 너무 많이 흩어져 있으면 그건 사실 없는 정보만 못합니다. 근데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지금 이 사이트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꼭 주계적으로 좀 들어가셔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보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알짜 정보 전해주셨어요.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한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디지털 크레딧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19일 월요일부터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직무 능력을 습득하고 싶으나 기초 지식이 없어서 직무 훈련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직자들을 위해서 21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디지털 신기술 분야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지 않은 청년, 중장년 여성 구직자 등 6만 명으로 기존 훈련비 외에 5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에는 주식회사 코드잇, 주식회사 구름, 팀 스파르타 주식회사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의 혁신 훈련기관 7개 기관이 참여하며 머신러닝 입문스쿨, 코알못을 위한 블록 코딩으로 배우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첫걸음 시작하기 등 총 20개 훈련 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 과정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100% 인터넷 원격 훈련으로 운영됩니다. K 디지털 크레딧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데요. www.hrd.go.kr 접속 후에 로그인을 하시고 훈련 과정,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과정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카드 미발급자는 먼저 국민 내일 배움카드 발급 신청 후에 훈련 과정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비 결제 후 수강 가능하고요. 디지털 초보도 코딩을 쉽게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으로 시작해보세요.